여기 냉장고가 차갑게 뜨겁게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를 3,000만원짜리 차라고 했는데 기아 K9에도 없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익입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택시에서 내렸더니 여기에요. 지금 기아 매장이라고 검색해서 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기아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매장 앞에 세워졌어요. 이 택시 운전사가 기아랑 롤스로이스를 헷갈린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기아 매장이 있네요. 롤스로이스랑 기아가 같이 있어. 야, 롤스로이스급이라는 건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EV5 여러분들이 곧 보실 차잖아요. 이 EV5를 누구보다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바로 앞에 있네. 바로 앞에 있고, 여기 들어오는 차도 있어. 시승차인가? 시승차 있으면은 저희가 저거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무튼 들어가서 촬영되는지부터 일단 물어보고 시승까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Excuse me, can you take video? 전혀 못 알아듣고 계세요. 네,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지? 라고. 도망가시는데. 도망가셨다. 중국어로 한번 해주세요. 네, 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네네, 물어보세요. 이 도쿄가 지금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제가 면허증이 있거든요. 중국 면허를 어렵게 마련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승해 볼 수 있을까? 안에 있어서 해주신대요? 됩니다. 이게 됐어요. 야, 못하는 게 없구만. 역시 자네야. 지금 주차장에서 찍는 거 죄송한데, 어쨌든 이게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관부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무슨 차야? 라고 한 번씩 돌아볼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차들 보면 과감하면서도 과감해. 기아는 절제미 같은 것들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이런 데에 면을 넓게 사용하는 거, 이게 또 최근의 기아 디자인인데, 차가 작으면서도 당당해 보이는 느낌을 너무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램프는 이런 식입니다. 지금 램프가 하나, 둘, 세 개가 반사식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는 반사식으로 들어오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프로젝션 타입 LED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클래딩까지 전기차 충전구에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거 열어봐도 되나? 이렇게 열려? 중국 시장을 겨냥하고 만든 차다 보니까 중국 차는 이렇게 급속 충전, 완속 충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충전구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굉장히 넓은 면이 열리는 걸 볼 수 있네요. 약간 걱정되는 건 이게 앞쪽이잖아요. 충전 케이블을 여기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쪽에 덮개가 있기 때문에 이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와야 되거나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이게 간섭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열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쪽에 있는데 뒤에서 끌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보통 앞에서 끌어올 거기 때문에 이 위치가 반대였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휠도 EV9에서 봤던 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기아적으로 잘하고 있고, 기아 디자인이 이제 물이 올랐다. 인테리어도 여기서 살짝 보이는데, 어차피 저희가 시승 허락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인테리어의 컬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마치 칼로 싹 썰어낸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어요. 요 대각선을 이렇게 쫙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소렌토의 송풍구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직원분 차다 보니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시승차는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넘어가서 시승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재미있는 점은 여기 번호판이 없잖아요. 뭐야 이거 전시차야? 라고 생각되지만 신차라서 그래요. 중국에선 신차는 이런 식으로 번호판을 안에다가 붙이면 임시 번호판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승차 올 때 이런 식으로 애초에 왔대요. 독특한 기분이 들고요. 이 기아 EV5 GT 꼭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렴해요. 중국에서 14만 위안 조금 넘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입니다. 아니 어떻게 3천만 원일 수가 있어. EV3가 대충 4천만 원이 넘거든요. 어떻게 5인데 3보다 더 쌀 수가 있어 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EV3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80kWh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NCM 배터리가 아니라 LFP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BYD 배터리가 들어가요. 아니 어떻게 BYD 배터리를 넣을 수가 있어? 기아가 경쟁사 제품을 써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중국에선 그래도 돼요. 우리나라 들어갈 때는 당연히 NCM 배터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EV3 같은 경우는 HLI라고 해서 현대와 LG가 합작한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가져온 배터리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EV5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국내 브랜드의 배터리가 들어갈 게 분명해 보입니다. LFP든 NCM이든 더 저렴하고 더 좋은 배터리 어떤 거든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최근 들어서 현대 기아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답이 될지는 모르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얘기겠죠. 선택의 폭도 그만큼 넓어지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까지 EV3가 전기차의 대중화를 열었다면 이제는 준중형 전기 SUV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바로 EV5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외관 보시면 외관은 마음에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늘색이 이 차에 너무 잘 어울리고 지금 검정색은 GT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색을 뽑은 것 같아요. 좀 강인한 느낌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좀 차가 작아 보이는 면이 있어서 검정색은 이 차에 썩 어울리는 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죠. 트렁크 공간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죠. 지금 트렁크 바닥 자체도 넓고, 그리고 옆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쇼핑백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뭐 끈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더 여러 개 붙여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감는다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B5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마운트를 갖고 있죠. 아주 뭐 훌륭합니다. 여기다가 지금은 그냥 쇼핑백 거리만 있지만 이런 마운트가 있으면 핸드폰 거치대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여기다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220V V2L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홈이 있어서 여기다가 포트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다가 작은 전기밥통을 만들어 넣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찜기 같은 거 만들어 넣어서 이렇게 점심을 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면 어떨까? 그것도 재밌을 것 같죠.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쪽에 서브우퍼가 별도로 있는데 서브우퍼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홈이 팍 파여 있어서 기다란 물건들, 골프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없이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그냥 놔두질 않았네요. 나름대로 다 수납 공간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뭐 물병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있네요. 괜찮은데요? 그리고 또 신경 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대각선으로 깎여 있어서 만약에 이게 수평이면 좌우로 왔다 갔다 굴러다닐 거잖아요. 그러면서 소리가 났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놓으면 대각선이어서 구르질 않습니다. 구르질 않아요. 아니, 기아가 이렇게까지 디테일이 있는 회사였어?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차는 비싼 차는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 별도의 전동 스위치가 있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척크덕 하고 평탄화를 만들어 주네요. 덮개가 있어서 이렇게 자석 덮개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척크덕 이렇게 평탄화가 되고, 이 부분 싫어? 그러면 내가 덮개로 덮어줄게,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좌식 문화잖아요. 좌식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 책상 다리로 딱 앉을 수 있는 구조가 딱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책상처럼 테이블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빼볼까?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쓸 수 있다는 건데, 앉았을 때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뭔가 이렇게 올려놓고 테이블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수납 공간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괜찮은 수납 공간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덮을 수도 있고 괜찮아. 아이디어가 좋아요. 차가 조금 더 컸다면 더 좋았겠지. 근데 뭐 이 정도라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데요? 뒷좌석이 완전 풀플랫이니까 이렇게 누웠을 때 진짜로 평상 같은데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 하늘이 쫙 보입니다. 비행기 날아가네. 야, 좋네. 야외가 보이는 이런 환경, 그리고 여기서 딱 이렇게 여기서 보는 풍경이 너무 좋아. 적당히 액자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실제보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까지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예쁜 차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역시 중국 차하고는 급이 다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요소들이 다 좋아요.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들 쫙 이렇게 액센트를 주는 거, 손잡이 이런 거 너무 좋고요. 기아에 이런 거 없었는데 여기에만 있는 기아 특유의 램프를 갖고 있네요. 램프 자체 잘 만들었습니다. 예뻐요. 그리고 여기 이 어깨 공간, 뭐 머리 공간, 뭐 할 것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넉넉합니다. 스포티지 뒤에 앉았을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등받이 각도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젖힐 수 있고요. 그리고 팔걸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팔걸이는 이렇게 컵홀더 2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움직이는 컵홀더예요. 그래서 있으면 없는 것보단 낫다 정도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도어 포켓이 있는데 도어 포켓에 2리터를 문제없이 넣을 수 있는 도어 포켓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실용성에 있어서는 지금 뒷좌석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만족스러운 뒷좌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부분은 이거는 지금 한 가운데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만약에 여기다 놓고 충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짧은 거리에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옆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반대로 이쪽은 옆에서 나오게 디자인 됐습니다. 시트백 자체가 이쪽과 이쪽의 시트백이 완전히 형상이 달라요. 좌우가 그렇게 대칭되지 않는 디자인이 괜찮은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형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버튼 누르면 테이블이 나옵니다. 야, 테이블 어디다 쓰라고 전 차에서 밥 먹는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어떨까, 이런 것들은 괜찮겠죠. 이쪽에서 테이블이 있고 없고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으면 뒷좌석에서 뭔가 먹거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일하거나 이럴 때 있는 게 훨씬 편하고,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이걸 왜 그동안 안 해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그렇지, 있어야지.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닥은 완전 평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요. 냉장고 특이하죠. 차갑게 뜨겁게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되게 차갑게. 지금 이 차를 3천만 원짜리 차라고 했는데 기아 K9에도 없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에어컨 공조장치가 바닥에서만 공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옆에 기둥 쪽에 또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쪽에서 에어벤트가 있는 경우 살짝 낮잖아요. 그래서 짐이 있거나 이러면 에어벤트에 그 공기가 제대로 오지 않거나 아니면 얼굴 부분이 더워,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필러에 있는 게 조금 더 에어컨 동작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인테리어입니다. 착 깎아 놓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EV5만의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컬러보다는 이 컬러가 훨씬 낫죠. 또 이 부분에 희한한 거 있습니다. 여기 쇼핑백 거리가 있네요. 별도로 가방을 걸 수 있는 가방 거리를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있고요. 여기다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컵홀더가 작은 컵을 넣을 때도 문제없이, 큰 컵을 넣을 때도 문제없이, 그리고 작은 컵, 큰 컵,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들이 아기자기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여기 보면은 조수석 시트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벤치 시트처럼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수석까지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 차에서 쉬기 위한 공간으로 뭐 다양하게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희한하게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수납 공간은 왜 있지? 곳곳에 수납 공간이 계속 있어요. 도어 포켓에도 상당히 큰 수납 공간이 있고 큰 물병도 들어갑니다. 근데 작은 물병은 지금 3개가 들어갔는데 이 뒤로 이만큼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물병을 여기다가 아마 한쪽에만 한 6개 이상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팔걸이 부분은 왜 이렇게 디자인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워크인 디바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 여기 덮입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덮여. 왜 그렇게 했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가운데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팔걸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팔걸이 쪽에는 의외로 수납 공간이 없다. 용도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진짜로 팔걸이를 위한 팔걸이입니다. 그런 것 치곤 너무 거창하게 만들었다. 고품격 클래식 방송 모카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펀 오디오, 텐센트하고 같이 협업을 했다고 해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펀 오디오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폭삭 소가수다예요. 이거 지금 비리
좋다. 아니 오디오 품질도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음악 스트리밍도 잘 되고 되게 아기자기하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없는 게 동영상 프로그램이 없네. 망고TV? 잠깐 이거 한국 거 아니야?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닙니까? 为什么要参加马拉松？ 아 비슷한 我 거였구나. 不想跑马拉松。 아니 너무 짝퉁이잖아 이거. 이거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인 줄 알았어. 뭐 일단 영상, 비디오, 게임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고요. 아마도 중국에 있는 제휴사가 이 미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모양이에요. 수많은 앱들을 기아가 다 개발한다면 언제 다 개발하겠어요? 완성도도 다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를 충전한다고 해도 충전하는 상황에서 차에서 누워서 자도 됩니다. 완전 평탄화가 되는 몇 안 되는 차이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 나올 때 이게 다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이 못지않은 기능들이 많이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 차 시승을 조금 더 해보면서 이 차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중국 길을 봤지만 중국 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오토바이들, 말도 안 되는 차들이 막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하면 조금 안전운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중국에서 운전하니까 도로가 왜 이렇게 넓어? 차로 하나하나가 굉장히 넓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네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전륜으로 힘이 다 가는데요. 후방으로 거의 안 가고 전륜으로 다 보내고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4바퀴 파워가 다 한꺼번에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네요. 가속! 가속력! 이런 느낌이에요. 출력은 무려 300마력. 나쁘지 않아요. 출력은 뭐 넉넉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멀 모드, 에코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이 완전 다르게 느껴져요. 스포츠 모드를 넣지 않으면 최고 출력을 낼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 이것도 바람직해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조금 단단한 편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중국차에 비해서 승차감이 단단한 편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완전히 스포티한 자동차는 따로 만들고 보통의 자동차는 물렁물렁한 형태로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대부분 아무래도 조금 유럽 스타일의 승차감을 선호하기 때문인지 좀 단단하게 차를 만드는 경향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단단한 거는 그냥 싫고 난 부드러운 게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차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다 단단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모든 자동차를 똑같은 기준에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준을 경우에 따라서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는 자동차라면 그에 맞게 만들면 되는 거고 스포티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면 그에 맞춰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는 컴포트함보다는 단단함에 더 초점이 맞춰진 자동차입니다. EV5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젊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단단함과 스포티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서스펜션이 굉장히 고급이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중국 세팅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들하고는 조금 세팅이 다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차의 주행 가능 거리는 88kWh를 넣었을 때 54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WLTP 기준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400km 정도 주행할 수 있겠죠. LFP 배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커졌을 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커진 만큼 무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똑같이 88kWh 배터리라면 NCM 배터리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래서 더 적은 거리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아쉽죠? 주행 거리 면에서는 NCM 배터리를 넣는 게 LFP 배터리를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원시원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자칫 잘못하면 앞유리가 휘어있는 영역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쏴주면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막 우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이 딱 묘하게 휘지 않는 부분을 잘 선정해서 그래서 좀 약간 움직이더라도 울렁거리지 않는 느낌을 잘 만들어내고 있네요. 지금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오토 회생제동을 지원을 해서 앞차가 멀었을 때는 회생제동을 적게 하고요, 앞차가 가까워지면 회생제동을 더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토 회생제동은 지금 EV3에 들어가는 완전 정지까지 되는 오토 회생제동이 아니고 거의 정지 직전까지 가는 오토 회생제동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쩌면 중국 법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은 정지할 땐 반드시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도록
회생제동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법규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꼭 밟도록 이렇게 구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런 법규가 왜 있어? 헷갈리기 때문에 있어요. 사람들이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전기차에서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전기차의 회생제동을 마지막에 정차할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차할 때는 페달을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브레이크네 여기 가속 페달이네 이런 걸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꼭 넣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다릅니다. 테슬라의 FSD라든지 뭐 샤오펑의 엑스파일럿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페달을 어떤 것도 조작 안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운전하는 상황에서는 오인 가능성이 없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피커 개수도 8개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볼륨 면에서는 EV3보다 뭐랄까 호방하달까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 섬세한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이 스피커 튜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바뀔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는 필러 쪽에 트위터가 없고 여기에 트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유리의 반사에서 이 소리가 전달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섬세함이 조금 떨어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EV3에서는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없었는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지원하면서 소리가 아주 독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 물론 액티브 사운드가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자동차의 무드를 만드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강력한 차로 느껴지게 하겠다, 아니면 편안한 차로 느껴지게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영화에 자동차가 딱 지나가면 슝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없어. 실제로 불이 켜질 때 무슨 소리가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지. 근데 영화에서는 불이 켜질 때 땅 하고 소리가 납니다. 땅땅땅땅 불이 켜지잖아요.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운드가 나야 그래야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그런 사운드가 자동차에도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 무드를 제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차에도 당연히 무드가 제공되고 있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강하게 보통 약하게 이렇게 세 가지 이 볼륨만 제공되고 있는데, 저는 이 차에 여러 가지 무드를 제공한다면 이 밖에도 더 많은 방법으로 소리를 제공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핸들을 잡았을 때 느낌이 조금 묘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핸들이 따뜻해. 안에 램프가 있는데 그 램프가 발열이 있어서 핸들이 발열이 된다는 게 묘하네요. 여기 핸들 열선을 켠 것도 아닌데 따뜻해서 겨울철에는 좋겠지만 여름철에 따뜻한 핸들을 만지는 게 그렇게 썩 좋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야, 훌륭한 자동차였죠. EV5 훌륭합니다. 여기 수많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있지만 그래도 역시 차를 오래 만들어 본 이 기아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잘 만들어진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느낀 점이 많았어요. 저희 여기 기아 매장에 와서 그냥 한번 시승해 보겠다 라고 하니까 이 차를 그냥 내줬습니다. 너는 뭐 유튜버니까 해줬지. 아니, 저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매장 위치 여기에요. 여기 직접 오셔서 시승해보면 누구나 쉽게 이렇게 시승해 볼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기아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니오토, 샤오펑, 테슬라, 니오 뭐 등등등 지금 저희가 시승해 보겠다고 매장에 들어가서 좀 해줘 라고 하면 다 시승차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가? 다 경쟁 때문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차 한 번이라도 더 구경시켜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가격도 그렇습니다. 가격이 3천만 원부터 이런 가격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다 경쟁 덕분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 소비자에게 무엇보다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제조사들을 위한다면 우리나라에 다양한 브랜드들이 들어오는 거, 이걸 막는 것도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 현대기아나 기타 등등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는 상품성을 갖추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